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다 베럴입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이 가고 2022년이 오는 연말연시의 시즌이네요. 보통 이맘때 같으면 주변 사람들하고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모임과 일정들로 굉장히 바쁠 시즌인데요. 최근 몇 년간은 밖에서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집에서 홀로 또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여유로운 연말연시 시즌에 보기 딱 좋은 2021년 보다 어워드 최고의 예능, 책, 영화를 2편씩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집에서 여유를 만끽하시면서 즐기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영상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2021년 보다 어워드 최고의 예능, 책, 영화 추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제가 가장 재밌게 봤던 예능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제 영상을 계속 봐주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얼마나 컨텐츠에 진심인지 아실 텐데요. 저는 그래서 넷플릭스, 왓챠는 물론이고 티빙, 웨이브까지 구독하고 있어요. 여기서 티빙과 웨이브는 전적으로 예능을 많이 보기 위해서 구독한 건데요. 저는 예능 중에서도 특히 리얼리티랑 서바이벌을 좋아하고요. 그 중에서도 연애 리얼리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제 영상 중에 연애 영상들이 조회수가 높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해에 붐을 일으켰던 연애 예능 환승연애, 체인지데이즈도 물론 정말 재밌게 놓치지 않고 다 봤지만요. 올해 제가 가장 재밌게 본 예능은 서바이벌이었는데요. 그래서 2021년 보다 어워드 최고의 예능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피해 게임입니다. 피해 게임은 참가자들이 피해 저택에서 함께 생활하면서요. 매일 두뇌를 쓰는 머니 챌린지와 심리 게임인 탈락 투표를 벌이는 그런 서바이벌 예능인데요. 두뇌 서바이벌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지니어스 게임하고 다른 것은 바로 참가자들이 합숙을 한다는 건데요. 그렇게 합숙을 하다 보니까 이 구성원들 간의 감정이 진해지면서 지니어스에서는 볼 수 없는 재미들이 나옵니다. 이 남자들 간의 우정도 더 진해지고요. 이 남녀 간의 호감도 생기고요. 이런 재미를 놓칠 수가 없죠. 이 두뇌 서바이벌 게임에 감정이 더해지니까 더 위태롭고 더 강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피해 게임만의 어마어마한 장치가 있는데 이건 너무 스포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꼭 방송을 보시고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강력 추천. 피해 게임에서 제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캐릭터는 바로 박지민님인데요. 사실 이 예능을 추천해준 게 제 동생이었어요. 제 동생이 추천을 해주면서 지금까지 이런 여자 캐릭터는 없었다라고 하면서 추천을 해줬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그녀의 행보가 그렇게 호감이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이 피해 게임을 정말 재미있게 만드는 캐릭터는 바로 박지민님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제가 지니어스를 보면서 진짜 이런 것 때문에 노잼이다 했던 부분들이 바로 몇몇 출연자들의 너무 견고한 연대 때문에 어떤 지략이나 묘수도 먹히지 않을 때 정말 그럴 때 재미없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박지민님 덕에 이 견고한 연대가 언제나 승리하는 그런 뻔한 그림은 나오지 않아서 피해 게임이 더욱 재밌는 것 같아요. 정말 전무했던 여자 캐릭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피해 게임은 지금 정말 전찰리에 방영 중이니까요. 아직 끝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서 탑승하셔서 같이 재밌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웨이브에서 정주행하실 수 있고요. MBC에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최고상은 아니지만 추천상을 드리고 싶은 예능은 바로 풍류대장입니다. 제 고향이 맛과 멋의 고향 전주이기도 하고 한국무용을 전공하신 어머니 덕에 저는 국악을 접할 일들이 조금 많았어요. 근래에 우리 전통문화가 새로운 것을 만나 활짝 꽃피우는 모습들을 보고 과연 국악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국악은 정말 우리 색이 너무 짙어서 그러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조선팝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낸 서도 밴드가 주목을 받게 되면서 풍류대장, 힙한 소리꾼들의 전쟁이라는 국악 경연 프로가 나오게 된 거죠. 이 프로의 음악성이나 재미에 비해서는 아쉬운 그런 시청률을 기록하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정말 의의가 있는 프로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 자체를 찾아보기가 조금 부담된다고 하시면 유튜브에 풍류대장을 검색하셔서 이 무대들을 한번 직접 보시면 말 그대로 힙한 매력의 국악을 정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서도 밴드의 매력에 깊이 빠져서 최근에 콘서트도 다녀왔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힙한 국악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력 추천드려요. 네, 저는 올해도 책을 되게 많이 읽으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회사 일이 많이 바빴던 하반기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열심히 책을 사고 또 좀 읽었는데요. 특히 봄, 여름에 책을 정말 열심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 보다 어워드 최고의 책은 바로바로 노멀 피플입니다. 노멀 피플은요. 저자 셀리 루니를 2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계적인 문학상인 맨부커상 후보작에 오르게 한 그런 책인데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문학상의 후보에 오른 책이라고 하면은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허들이 높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조금 늦게 읽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책을 읽자마자 이게 웬걸 너무 재밌어서 손에 놓지를 못하고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한 번에 이 책을 완독했거든요. 그만큼 재미있어서 강력 추천드립니다. 원래는 제가 자기 전에 책을 읽을 때는 책을 읽으면서 좀 노곤노곤하게 잠이 들어서 푹 자고 싶을 때 책을 읽는데요. 그런데 이 책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밤을 새게 만든 그런 책이라서요. 이 책을 읽으시려면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밤에 읽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아마 책을 손에서 놓지 못하실 거거든요. 혹시 나는 정말 책과 거리가 멀다, 나는 책의 매력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해도 정말 이 책은 너무너무 재밌으니까요. 저를 믿고 한번 꼭 읽어보세요. 스포가 될까봐 책의 디테일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과도 교집합을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 사람만이 나랑 같은 종족인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은 두 사람이 만났다가 엇갈리고 또 스쳤다가 멀어지는 그런 사랑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메리앤, 나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아니지만 가끔은 하느님이 나를 위해 너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 네, 노멀 피플입니다. 다음으로 책 부분의 추천상은 알베르토 모라비아의 경멸입니다. 이 책도 정말 매일 밤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요. 서로 정말 사랑했던 부부가 부인이 남편을 경멸하게 되면서 남편이 대체 왜 나를 사랑했던 나의 부인이 나를 경멸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 추리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이 약간 추리물 같은 느낌을 주면서요. 또 그 심리 묘사가 굉장히 훌륭한 책이라서 인간의 심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꼭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이 책도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집을 비우는 것을 에밀리아가 싫어할 때 나는 도리어 가벼운 걸음으로 집을 나설 수 있었다. 네, 추천책 경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화입니다. 올해도 작법 수업을 들으면서요. 최신 영화보다는 명작 영화를 더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두 영화도 거의 20년 정도 전에 나온 영화입니다. 그리고 두 영화 다 일본 영화고요. 제가 원래 일본 영화는 별로 나랑 취향이 맞지 않다라고 많이 말을 해왔었는데 제 취향이 변한 건지 아니면 제가 이제야 제 취향에 맞는 일본 영화들을 만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2021년 보다 어워드 최고의 영화는 바로 러브레터입니다. 러브레터는 저도 어릴 때 분명히 본 영화인데요. 어릴 때 봤을 때는 별로 감흥이 없었어서 사람들이 러브레터 했을 때도 나는 잘 모르겠던데? 했던 그런 영화예요. 아무래도 그땐 너무 어려서 이 영화가 주는 감성을 다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나도 예전에 봤는데 그냥 그렇던데? 하시던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아직 러브레터를 한 번도 본 적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왓챠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빨리 감상해보세요. 제가 이 러브레터에서 가장 매력을 느낀 캐릭터는 바로 선배의 캐릭터였어요. 세상을 떠난 약혼자를 너무 그리워해서 어떻게든 그 흔적이라도 좀 잡고 싶어 하는 여자를 사랑하는 캐릭터인데요. 그래서 그 여자의 곁에서 친구처럼 애인처럼 그 사람이 언젠간 나를 봐주기를 바라고 서운해하고 사랑을 하는 그런 안타까우면서도 멋있고 대단하면서도 공감되는 그런 캐릭터여서 가장 매력적이라고 느꼈습니다. 혹시 러브레터를 보시게 되시면 이 선배 캐릭터의 심리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다 어워드 영화 부분 추천상은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입니다. 이 영화도 정말 예전부터 보고 싶다 봐야지 했던 영화인데요. 너무 가슴이 아플까봐 손이 가지 않았던 그런 영화예요. 저는 너무 슬퍼서 힘든 영화는 좋아하지 않아서요. 이 영화도 과제가 아니었다면 끝까지 아마 보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막상 보고 나니까 그렇게 걱정했던 것처럼 마음이 너무 아프지는 않았던 그런 영화였어요. 주인공이 장애가 있지만 굉장히 강단 있고 불안하지만 그래도 자신만의 무언가가 있는 그런 캐릭터라서 굉장히 응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도 좀 저 캐릭터랑 닮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처럼 너무 마음이 힘들까봐 아직 보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걱정 없이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은 넷플릭스, 왓챠, 그리고 웨이브에서 모두 볼 수 있으니까요.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연말연시에 보면 좋을 보다의 추천, 예능, 책, 영화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생활 꿀템들도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해보니까 좋았던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만약에 이 영상이 좋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보다 어워드도 시리즈로 조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반년 넘게 쉬고 21년 7월에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서도 일이 바빠서 영상을 그렇게 자주 업로드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의 영상을 기다려주시고 찾아주시고 또 소통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송구스럽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2022년에는 조금 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조금 더 좋은 이야기,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샴페인을 준비했거든요. 네,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요. 보다 배럴한 2022년 되세요. 감사합니다. Cheers!